노동 판례 백선 57.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 대법원 2009년 5월 28일 선고 2008-70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종합건설업체인 Y1은 비계 구조물 해체와 철근 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체인 Y의 비계 구조물 해체 작업 전체를 하도급하였다. 여기서 비계란 삼겹살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가 아니라 건물 같은 걸 지을 때 예비로 지어놓는 철골 구조물을 말합니다. X1은 Y1의 현장 소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였고, X2는 Y의 비계팀장으로서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자였다. X2는 비계 해체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의 편의를 위해 추락 방지망을 제거하고 해체 작업을 하도록 했는데, 그에 따라 해체 작업을 하던 중에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X1은 현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였고, Y 회사 소속 직원 15명이 현장을 관리 감독하여 왔으며, 비계 해체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절차서 또한 Y 회사에서 작성하여 현장 소장 X1의 결재를 받았다. Y 회사 직원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했고,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는 Y1의 안전요원 1명이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다. 검사는 Y 회사와 Y 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적용하였고, X1과 X2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였다. 2. 판결의 내용. 원심 법원은 도급인인 Y1과 X1에 대해서는 무죄, 수급인인 Y2와 X2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주인 Y1과 Y2는 무죄, 근로자인 X1과 X2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Y1의 무죄 근거는 도급의 형태가 사업의 일부 도급이 아니라 전부를 도급했으므로 사업의 일부 도급을 전제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Y2에 대해서는 추락 방지망을 제거하고 매트리스를 설치하지 않았다 해도 안전규칙에서 그런 추락 방지망 등을 설치할 의무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X1에 대해서는 비계 해체 작업에 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3. 해설. 1. 산업안전보건과 기업의 형사책임. 안전담당 근로자가 업무상 요구되는 안전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형법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은 수긍이 가지만,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면책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은 근로자 개인의 책임을 묻는 영역이라기보다는 해당 산업을 영위하여 궁극적 이익을 취하는 기업에게 각종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부담시켜 산업재해를 방지하려는 법 영역이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 이에 따르는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없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법령은 사업주, 즉 기업의 책임 귀속을 중시한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을 긍정하지 않고 단순히 인사 명령에 의해 해당 업무를 떠맡게 된 근로자 개인에게만 책임 추궁을 하게 되면 기업의 적극적인 예방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기업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일하는 중간 관리자의 희생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리스크가 되고 만다. 이러다 보니 대법원이 두 회사에 대해 구사한 법논리 혹은 법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이 도급인 Y1의 형사 책임. Y1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다. 대법원은 사업의 전부를 도급했으므로 사업의 일부 도급을 전제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런 해석론은 해당 조문의 구조나 업계의 현황에 비추어 보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먼저 해당 조문의 적용 요건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는 장소를 달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규율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장소적 범위를 같은 장소에서 영위하는 사업으로 한정한 것이다. 둘째, 그런 사업 중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업의 일부란 도급인 사업주가 행하는 한 개의 사업을 이루는 개별 사업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한 개의 시공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토목, 골조, 비계, 내장 등 각 부분을 나누어서 사업의 일부로 도급을 주기 때문에 위 법문에서 말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된다. 셋째, 안전조치 의무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는 계약의 형식과 효력상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계약상 안전배려 혹은 안전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도급인의 의무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자와 동일한 위험 원인에서 기인하는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본다면 이 사건의 Y1은 전형적으로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법문의 입법 취지와 업계의 현황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해석론은 더욱 문제점이 크다. 원래 이 규정은 하나의 공사를 수행하는 종합건설회사가 공사를 내용별로 쪼개서 다수의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주는 우리나라의 공사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만든 것이다. 전문건설업체가 전체 공사 중 특정 부분을 일괄 하도급 받아서 공사를 수행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도급인인 종합건설업체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가 바로 제29조의 규정이다. 1996년에 개정되기 전에 법조문은 이랬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전형적인 하도급 유형에 대해 이 조문의 적용을 거부하자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 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되었다. 위의 1호는 이 판결의 사실관계 유형의 공사를 직접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추가 입법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대법원이 이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수급인 Y의 형사책임. Y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결과적 가중범 형태로 입법된 제66조 1을 적용받았는데 이의 기본 범죄는 사업주인 Y가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한 제23조 제3항 위반죄이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서에는 사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372조만을 언급하면서 사업주가 안전규칙에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 시점에 제372조에는 안전조치 의무 내용에 대해 6개 항목을 기술했기 때문에 이를 문자그래도만 해석하면 추락 방지망의 설치가 의무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Y2에게 제23조 제3항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계를 조립, 해제, 변경하는 데 요구되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내용이 단지 6개의 항목으로 한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죄형법정주의의 한 형태인 명확성의 원칙 때문에 사업주의 주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더라도 현실과 맞지 않은 안전규칙의 내용은
사업주의 불합리한 면책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의무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개정 사항은 없다. 4.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과 정책. 이 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존 해석론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건설업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법원의 법령 해석과 적용, 법령이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의 내용이 건설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 있다. 실무적으로 기업의 형사 책임이 벌금형에 그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관급 공사 입찰에서 불리한 감점을 받기 때문에 비록 벌금형이라도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데는 매우 실효성이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판결과 같이 중간 관리자만 처벌을 받고 정작 이들을 고용해 이익을 얻은 기업은 아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기업에게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 경영을 주문할 수 없다. 이 판결은 비록 과거 법조 문화에서의 판결이지만 법문의 문헌을 벗어난 해석이라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의 법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학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비판을 해주셨네요. 자본주의 사회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되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법도 그런 조치 가운데 하나이며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익을 남기는 주체가 그에 대한 책임, 그 중에서도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할 일들을 정한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면 건설업에서 그 책임의 주체는 수급회사뿐만 아니라 도급회사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현장을 책임지는 관리자들만 처벌을 받는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기업들이 이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이 듭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법인의 부담을 높이는 법률의 개정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법원의 법 해석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